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근입니다. 최종렬입니다. 네. 자, 오늘 밤인데 네. 좀 긴급한 상황이 있어서 네. 방송을 합니다. 네. 예. 하여튼 우리 팬덤 여러분, 또 시더스 가족 여러분, 지난번에 또 뭐냐면은 엄용상 변호사가 나와서 15일 날 좀 회장님의 신마케팅의 정책 발표를 한다고 말했던 게 14일 날 했고, 그리고 나서 내일 이제 월요일인데 내일서부터는 뭐 부천 본부를 중심으로, 그래서 뭐 실제 거기서 이제 회장님의 그걸 받았다고 해서 그 정책을 갖다가 수행하기 위해서 이미 플랫폼장들을 모집하는 이런 뭐 광고도 나가고 거기에 가입 신청도 받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신설법률 쪽으로다가 우리가 가야 되느냐, 이성희 변호사님 하는 얘기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팬덤 부재로 가야 되느냐, 양자를 놓고 상당히 혼란스러운 그러한 밤을 맞이하고 있고, 또 내일 아침이면 그것 때문에도 상당히 우리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긴급하게 오늘 또 이런 방송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예. 자, 엄윤상 변호사는 네. 우리가 질문을 했거든요. 네. 예. 팬덤 모두가 분노하고 있다는 네. 그런 글을 보냈고, 왜 그런 정책을 발표했느냐, 네. 예, 그런 질문을 했는데 답이 아직 없었습니다. 네. 예, 무시하는 건지 네. 아니면 회장의 뜻이니까 그대로 간다라고 하는 건지 네. 일단 다시 한번 촉구하는데 답변을 좀 주세요. 예, 왜 그렇게 했는지. 네. 자, 그 자, 답변에, 그러면 네. 우선 네. 이성희 변호사가 이제 얘기한 게 방송에 나온 게 있잖아요. 네, 아마 이게 많이 어제는. 봤을 텐데 네.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본 분도 있을 테고, 네. 또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는 수도 있을 테고, 네. 이렇게 중차대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네. 모를 수가 있다는 거는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씩 풀어 가보는 걸로 하죠. 네. 우리가 영상 분석을 하듯이 네, 네. 예, 한번 일단 이성희 변호사를 불러내겠습니다. 자, 예. 어제 그제 또 큰 시더스 관련된 또 큰 재판들이 있고, 또 재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혼돈스러운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 말을, 어떤 사람은 저 말을 각기 자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모두 다 사실관계를 모른 채 하는 거니까 일단은 뭐 본인들이 하는 거는 내비둬야겠죠. 그래서 이 소동과 난리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특별히 또 이상은 회장님께서 정말 개인적인 사건에 정말 생각보다 정말 구형량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짧게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엄 변호사가 지금 가장 잘 모르는 부분은, 첫째, 신탁 계약서를 전혀 보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접견하는 변호사로서만 일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초서 사기 사건에 대해서도 선임계를 아직까지 넣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방범법 위반 사건도 12일 재판 하루 전날에서 선임계만 넣고 그냥 방청을 하러 온 것입니다. 따라서 엄 변호사가 전반적으로 이 사건을 알 수 있는 그런 사실관계는 아니고, 특히나 신탁 관련해서 진행된 바를 전혀 알지 못해요. 그래서 1월 24일, 3월 1월 31일, 또 2월 5일 세 차례에 걸쳐서 여러분한테 여러 차례 한 것처럼 포괄적 위임이 돼서 실제로 그 신탁 행위가 실행돼서 하남 부동산, 그 다음에 악양에 있는 부동산, 그 다음에 제주도 사옥, 그 다음에 스마트 병원 부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제 이름으로 다 등기가 다 완료되어 있고, 동시에
회사 개인 주식, 그 다음에 자산인 특허권, 이 모든 것들이 거의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FSD도 그 하나 포함되어서 제가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미 2월 달에 받았는데, 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FSD와 휴스텐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휴스텐 관련 주식도 제가 신탁을 받았고, 수익권자는 채권자 여러분 전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계약은 수익권자 전체 이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해지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휴스템과 관련된 어떤 엄 변호사 가서 뒤늦게 손 트리플이 가서 울고불고 했든지 뭘 했든지 해서 한 달이 지나서 해지를 했다는 등 그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들 하는데, 2월 16일 날 19일 날 해임을 했니 안 했니 했지만 22일 날 명확히 썼잖아요. 잠깐 그래 이제 본격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 이제 지금도 너무 소돔과 난리가 났다. 서론에 이런 얘기를 하고 거기에 가장 맹점이 뭐냐, 사실관계를 모르는 채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즉 여기서 소경이 일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사실관계를 하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엄청난 혼란과 어려움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첫째 나온 것이 이상을 회장님이 개인적인 사건 구형량이 7년이라고 하는 중형을 받았다. 굉장히 높은 거죠. 예, 높은 걸 받았어요. 그 이런 상태니까 이제 요것도 지난번 얘기했지만 이미 이 정도 되니까 본인은 차원에다가 너무 뜻밖의 결과를 받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결국은 변호사들한테 이용당하고 참 몰매 맞은 것 같은 이런 식의 이제 멘붕 상태에 빠진 게 우리 이 회장님의 지금 현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성인 변호사가 맡았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갔을 텐데. 당연히 뭐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얘기하는 거 봐요.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엄 변호사가 신탁 계약 내용을 전혀 보지 못한 상황에서 접견 변호사를 위해 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혼란스럽다. 그리고 신탁에 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신탁 계약서가 어떻게 작성되어 있는 걸 자기가 입수를 해서 그걸 보고 신탁에 가서 이렇다 저렇다 논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신탁에 관한 내용을 하나도 알지 못하면서 나서서 일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다 이게 신탁에 대해서는 너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것이 오히려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거짓은 반드시 밝혀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관계 확인도 안 하고 막 덮어버리고 이렇게 하려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도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만은 이 변호사님이 얘기한 걸 갖다 쫙 정리하니까 37가지나 돼요. 그럼 이 37가지에다 하나하나를 좀 이 방송을 들으실 때 책거리 하면서 이렇게 보시면은 뭐 혼란할 것도 없고, 또 한 가지로 얘기했냐면 이상을 회장님이 그냥 위임장 써주고 임명장 써준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뭐 전체적으로는 한 30분 정도의 그 방송 내용이었는데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주는 게 더 좋은지, 저걸 들어가면서 한 번씩 수도해서 다시 한번 좀 해설을 다는 게 좋은지. 지금까지 한 6번, 7번까지를 들어봤거든요. 지금 여기 6번까지는 정리한 거 보면 1번에서 6번까지 들은 거거든요. 6번까지 들은 내용인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봐요. 세 번째, 엄윤상 변호사는 아직 서초서 사기 사건에 대한 선임계를 넣지도 않았겠다. 이 말은 서초서 여기 뭐냐면은 지금 고발돼 있는 사람들, 직원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저 단장들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트리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사건에서 아예 아무것도 이제 선임된 게 없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조차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방파법 위반 변호사 사건도
이번 사건도 재판 하루 전날인 12일 날에 재판인데 11일 날에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고 그래서 이게 11일 날 선임됐으니 게 방청석에 와서 앉아서 방청하는 수준에서 엄 변호사는 전반적인 사건을 알지도 못하는 이런 상태예요. 네. 근데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와서 그렇게 용감하게 막 이렇게 발표를 하고 얘기를 했는지 참 이거 변호사님이 이렇게 그 사실관계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양심에 가차게 안 느껴지시나 난 참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요. 자, 근데 1번부터 6번까지의 그 결론 중에 결론이 가장 네. 중요한 것은 네. 신탁 계약됐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는 네. 해지가 안 되도록 되어 있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래 그 얘기도 이제 4번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신탁 관련해 진행된 바를 전혀 몰라. 네, 전혀 모르면서 네. 지금 1월 24일 날 네. 한번 신탁 관계에서 했고 31일 날 했고 2월 5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포괄적으로 유임이 다 돼 있다. 그럼 24일 거, 31일 거, 2일 거 세 차례 이게 뭐 신탁 관련 게 했다는 내용도 모르고 사실관계 확인도 아니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신탁되면서요. 하남, 악양, 제주도 사옥, 스마트 병원 부지 등이 이성희 변호사 앞으로 등기가 완료되었고 동시에 회사 개인의 주식, 특허권 등 모든 것을 포함되어 있고 그 특허권도 다 여기에 신탁 자산을 포함되어 있다 밝히고 있잖아요. 그리고 FSD가 포함되어서 서류를 받았고 시스템 관련의 주식도 신탁을 받았고 수익권자는 채권자 여러분들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내용을 알아버리면 어떻게 돼서 신탁한 걸 회장이 다시 끌어내서 다시 영업을 시작한다? 이 말 자체가. 아니 그러니까 이상은 회장이 이 네. 내용을 혹시 모르고 있을까요? 글쎄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신탁 내용을 모른다면 이런 행동할 수가 있죠. 네, 신탁을 했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신탁을 했다는 것이 권리가 자기가 권리 주장을 하고 이걸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전달을 안 해준 게 이상한 아무리 회장은 감옥 안에 모르고 있다 있다고 하더라도 볼수있어요. 회장이 모르고 있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는데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의미를 모르는 네. 수가 있다. 알기는 내가 신탁을 해줬는데 신탁을 해주고 나서부터 다시 내가 그걸 찾아다가 다시 이거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권한이 없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엄 변호사에게 잘못된 지시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엄 변호사가 그런 걸 얘기를 했더니 아니 회장님 신탁했다는 계약 내용이 이렇게 됐는데 이걸로 볼 때는 저기 회장님이 이걸 갖다 FSD도 신탁 자산으로 들어가 있고 시스템 관련 주식도 신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 FSD도 신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시켜 놓고 그걸 갖다가 내가 사업을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문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엄 변호사가 신탁 관련해서 진행된 말을 몰랐다 그랬잖아요. 몰랐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상은 회장도 모를 수도 있겠네. 아니, 그러니까 이상은 회장님은 아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신탁해준 건 알아. 신탁을 해준 게 신탁 하라고는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근데 안단 내용을 말이에요. 모른다는 이게 얘기지. 법률적 권한을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엄영상 변호사가 신탁의 계약서 내용이라든가 이걸 다 알고 나서 이거 신탁해준 내용을 보니까 회장님이 이걸 신탁해준 걸 다시 찾아다가 이걸 한다는 거는 뺏어다 하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중으로 범죄 행위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말해주는 거 그거는 엄 변호사가 했어야 되는데 엄 변호사 이 양반이 신탁 계약 내용도 모르지 이렇게 자문을 할 수도 없고 그냥 자문을 해줘야 되는데 회장님 지시만 받아갖고 나와서 하니까 이런 혼란을 가져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댓글에 네. 엄윤상 변호사 네. 빨리 해임하라. 예. 빨리 그만둬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6번째 읽어본 거죠 보세요. 네. 결론적으로 신탁 계약은 이 사건 종료될 때까지 해지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엄 변호사 손톱뿌리 뒤늦게 신탁 해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딱 선을 긋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으니 이게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을 계속하니까 부천 팬덤 비대위원회에서는 내일 무슨 신마케팅 무슨 모임까지 한다 그러고 네. 이거 다 쓸데없는 짓이잖아요. 불가능한 걸 예. 갖다 놓고 막 어거지로 막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쉽게 얘기해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이거를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됐은 게 엄 변호사가 또 이게 손해진 이분한테도 이걸 제대로 얘기 못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탁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또 이게 자, 그러면 이렇게 뒤에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법원은 LKB와 하는 것으로 일단은 한 것이고 나머지 사건들 법인과 그다음에 나머지 이사 그다음에 직원들에 대한 것은 제가 맞는 것으로 역할을 분담돼서 있기 때문에 회장님 개인 단독으로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그런 행동이 할 수 있다면 이게 회장님에게도 엄청난 불리한 자료가 될 것이고 그래 이익을 자문을 못 해주는 거예요. 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법인 해산 신청도 하고 있고 동시에 신설법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FST로는 신탁하는 것을 수익권을 나눠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FST로 하시는 거는 자유죠. 혼자서 뭐 그거야 하시지만 그 나머지 부분은 될 수가 없고요. 또 많은 트리플 분도 전화가 와서 그쪽으로는 아마 가지 않을 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수사 중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하는 행위가 재차 범행에 가담하는 행위로 보여질까봐 지금 방판법도 지금 몇 분이 기소돼 있지만 지역으로 따지면 부산 지역에 가장 많이 하신 손해진 트리플도 역시 기소돼야 될 대상이고 그래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분들이 잠깐 저기 그런 방식을 한다. 여기도 보세요. 트리플 이런 사람들도 FSD에 딱 가담을 하게 되면은 이것을 갖다가 범죄 행위에 가담하는 행위로 보일 것 같아서 협조할 수 없는 것이 이 사람들의 입장이다. 그리고 거기에 특별히 부산의 손해진 트리플 역시 기소 대상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또 이걸 가지고 저 신탁한 걸 다시 끌어내서 또 다시 이걸 돌리려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중 범죄 행위로다가 저기 법의 제재를 받기 딱 맞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누가 제대로 다 법리적으로 해석을 해서 자문을 해줘야 되냐면 엄 변호사가 이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엄 변호사가 이걸 못 해주고 있는 이게 참으로 안타깝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계속 좀 들어보시죠. 다는 것은 이제 와서 그 프로그램을 바꾼다는 것은 뭐냐면 과거의 것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백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뭘 하고 안 하고 할 그런 부분이 아니라 법률적 문제를 정리하는 데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잠깐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냐면 회장님이 그래서 거기다 마케팅을 수정한 걸 꺼내갖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돌리는 걸.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봐. 역시 공학 박사 같다. 그렇게 하는 말이 이거를 지금 그걸 끌어내서 다시 마케팅을 바꿔서 하는 것은 기존에 했던 것이 잘못됐다는 걸 갖다가 인정하는 결과가 온다 이 말이야. 니들이 저기 해피캐시 솔루션이 니들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바꾼 거 아니냐. 그 자기들 잘못을 시인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마케팅 이렇게 수정해 갖고서 돌리는 자체가 오히려 여기 죄를 갖다 확정지주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얼마나 참 위험천만한 일을 저기 자꾸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걸 이제 지금 직접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 들어보시죠. 이번 사건을 봐서 알겠지만 시더스몰에 수익이 많은 것을 전제로 해서 모든 사업이 진행되었고 그런데 시더스몰의 운영 주체가 FS로 되어 있고 그 수익의 50%를 FS가 가져갔기 때문에 그 수익을 여기 있는 팬덤들에게 반환해야 되는 것이 먼저 진행돼야 될 순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수익 50%? 요거 한번 좀. 그러니까 지금도 FSD에서 수익이 많이 나왔고 거기에서 수익이 나오면 나온 수익을 갖다가 팬덤들에게 돌려줘야지 되는데 50%를 갖다 회장님이 본인이 가져갔다 이 말이에요. 이거 원래는 어떻게 하기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기 회사에서 투자해서 나온 거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회원들께 돌려줘야 될 자산인 거지. 아니 이게 돌려주는 건데 회장은 제가 듣기로 10%를 가져갈 거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10%를 가져간 게 아니고 50%를 가져갔다. 이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래서 나중에도 나오겠지만은 이런 말을 해요. 사실 저기 알고 보면은 진실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었고 네. 또 숨긴 부분도 있었고 네. 투자에 실패한 부분도 많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나중에 나옵니다. 네. 그렇게 이런 사실 진단을 안 해놓고 회장님을 무조건 이렇게 감싸주고 덮어줘서 이렇게 될 일이 아니라는 걸 곳곳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자, 예, 예. 들어보겠습니다. 그걸 또 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 원래 2020년 이후로 시더스 몰은 FST로 원래부터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무슨 FST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FST로 해가지고 지금 조사를 받았는데 FST로 하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걸 지금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 시스템이 거기 가입돼 있고 그래서 거기에 50% 수익을 시스템이 갖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것이 문제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하겠다. 마치 별개의 법인처럼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고요. 회장님 편지에서 보면 알겠지만 모든 자산 주식은 여러분들 거다라고 이미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새롭게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말하자면 계약금, 부동산을 샀어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다 치르고 나서 환불을 해달라는 거와 똑같아요. 이미 부동산에 신탁이 되었고 회장님도 분명히 그때 수익권자를 개인 거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들 여러분 팬덤들 그다음에 준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수익권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리고 그 종료가 될 때 저희가 3분의 2 이상 전체 총회가 있어야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뭘 중간에 바꾼다는 거는 이미 말이 안 되는 거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더더구나 회장님께서 지금 개인 사건으로 징역 7년이라고 아주 중형이 구형되어 있는 상황이고 더 나아가서 지금 모든 그 FST를 포함한 모든 계열사에 대한 투자된 그 회사에 대해서 이게 하고 있습니다. 세무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개별적으로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회장님에 대해서 너무나 오픈하도록 만드는데 제가 듣기로는 어젠가 그제도 뭐 손 회원 또 뭐 손건철 뭐 이렇게 엄변호사 가서 그냥 또 만나서 또 회장님을 이렇게 설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설득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예. 그거는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많은 그 채권자들 여러분들 수익권 전체들이 함께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초서나 또 우리 그 세무서나 이런 데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이익을 돕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다 재산 현황 파악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산 우리가 안 해도 다 하고 하면 있다는 얘기죠. 자연스럽게 그 내막이 드러나고 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가져올 부분과 가져오지 않을 부분을 나눠야 되는 것이고 물론 뭐 엄 변호사나 그쪽에서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걸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휴스텐 법인의 선임된 변호사고 또 이사들의 변호사고 또 휴스텐 관련 모든 자산을 제가 주식까지 해서 수탁받은 수탁 관리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 여기서도 중요하게 한번 얘기할게. 자 수탁 관리인이다 이래요. 근데 수탁 관리인이니까 재산을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왜 경영에 간섭하냐.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부천의 팬덤에서 거기서 들고 김종성 씨를 비롯해서 나면 왜 회사 경영에 간섭하냐. 네가 왜 개입하냐. 이렇게 얘기해. 수탁 관리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 하는 것 자체가 수탁 관리인이 해야 될 법적 업무의 범위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모르고 또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호도를 해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말라, 관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할 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미 수탁 관리인으로서의 지금 수탁 자산을 관리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를 그 경영에 관여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를 우리 팬덤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예, 계속 들어보시죠. 변호사라면 그렇게 수탁 받을 수가 있겠어요? 예, 이미 다 되어 있는 거고 회장님 사인한다고 해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회장님도 어쩌면 조사 받아야 될 부분
지금 조사 대상자이기 때문에 회장의 말을 무조건 다 따라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 시더스가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된 계기가 무조건 사인 하나로 모든 것이 끝나는 그런 시스템이 돼서 회의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울고불고 해서 회장님 사인 하나 받아오면 모든 것이 끝나고 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그 자체도 우스꽝 의미가 얘기인데. 있습니다. 예. 아마 FSD에 대해서도 제가 조만간 수탁받은 재산을 기초로 해서 대표사를 변경해서 그 뭐 손혜원 뭐 누가 하셨다는데 그분도 원래 자리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돼. 네. 그래서 단지 이런 내용을 모르고 그냥 회장님께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데 법률적 행위가 1월 달에 또 2월 달에 거의 다 됐고요. 회장님도 그걸 다 알고 설명을 듣고 우리는 사이가 좋다.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근데 한 달 반이 지난 이후에 뒤늦게 와가지고 없던 걸로 하는 것처럼 한다는 것 자체가 장난도 아니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호떡집에 호떡 뒤집기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뭐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가 회장님이 잘못된 게 있다면 회장님이 돌이키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고 또 시스템에 수많은 어려운 분들의 산적돼 있고 특별히 정말 뭐 이렇게 부천에 있는 사람들이 날뛰고 있는데 그거는 사람의 일들이 아니라 영의 일들입니다. 그분들이 그게 분노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이 뭘 분노하고 그래요. 남들 보면 김종성 대표님이 뭐 프로모션에서 돈 제일 많이 넣은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손혜진 씨가 그런 분도 아니잖아요. 김종국 씨도 그런 분도 아니죠. 엄 변호사도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분들은 가장 많은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돈을 내야 될 어쩌면 환수 대상자들이지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 이 부분도 참 중요한 말이에요. 기도를 해야 되는 수도할까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도 이거 잘 들어보세요. 부천 팬덤 비대위 뭐 이렇게 데모하고 그러니까 이 얘기가 이런 상황이니까 자기네들이 이걸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 여기 이성희 변호사를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 와갖고 그 앞에서 김종선 씨가 막 들고 데모도 하고 거기다 저 입장문 발표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그 말이죠. 부천에서 날뛰고 있는데 이 말이 그 말이요. 왜 당신들이 분노를 하냐. 파고들어 보면 김종선이나 손혜진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하면 돈을 너무 많이 받아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이게 뭐야 돈을 내놔야 할 여기 환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니까 환수 안 당하기 위해서 앞에 나가고 방어망 치는 거에 불과한 이런 얘기를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 있는 이런 게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성희 변호사 저기 TV 듣지 마라. 다 이렇게 차단하고 KTN 방송 보지 마라. 다 차단하잖아요. 이렇게 차단하는 거 이거 왜 이렇게 참 진짜 그러니까 차단한다고 이게 안 보입니까? 이렇게 팬덤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팬덤들 눈과 귀를 막으느라고 얼마나 거기에 제일 날뛰는 게 누구예요? SNS 이래 되니까 그건 이제 정은경이. 그러니까 뭐 누가 유은혜 뭐 이런 애들이 다 그럼 SM 뭐 나올 때 이름이 다 나오대. 그리고 거기 있던 무슨 단장 이낙연이 뭐 이래가고 다 이래라니 이 사람들 다 이게 선돈 대장들이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날뛰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정신들 차리세요.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들 다 갖고 누구야 유광식 본부장 말에 옷이나 찍고 말이야 이런 짓 하지 말고 자기들이 얼마나 그래 구리모는 말에 맨날 그런 식으로 하고 그래요. 자 계속 들어봅시다. 그리고 냉정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다단계나 이렇게 기소된 지역 중에 잘된 케이스가 거의 드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힘으로 안 되는 게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힘으로 되는 거겠습니까? 그나마 신탁이라는 것을 통해서 된 예가 아마 최초 사례고요. 그래, 제2 사건에서도 주스도 회장이 구속된 직후에 옥중 경련을 하면서 수많은 피해자가 돼 있었고 그때도 똑같은 양상을 보였습니다. 주스도 회장만이 제2를 살릴 수 있다. 그러고 나서 옥중 경영한 결과 모든
같이 했던 분은 추가로 또 형을 받았고, 또 같이 했던 집사 변호사들, 지금 이 집사 변호사 볼 수 있는 분이 바로 엄 변호사예요. 엄 변호사는 변론하는 변호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왜 법정에서 말 안 하냐, 그 비밀은 집사 변호사였고, 제가 집사 변호사는 이게 변호사법에 징계된 거나 문제가 되긴다고 하니까 부랴부랴 선임계를 넣은 것 뿐입니다. 다른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변론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뭐냐면 유튜브에서만 변론하는 거예요. 변호사는 유튜브에서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 앞에서 또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이지 유튜브에서 변론한다고 되냐고요. 무슨 방바닥 방구석 변호사예요? 옛날 말이 있어요. 방구석 퉁수라고. 방에서만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어요. 일단 그런 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모르시는 거는 또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는 거고, 저희도 왜 이제 회장님의 그런 걸 몰랐느냐라고 했을 때, 회장님 개인 사건을 여러분도 몰랐고 저도 몰랐잖아요. 또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도 저도 잘 몰랐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FDS가 그렇게 50% 가져간다는 걸 어느 누구도 몰랐잖아요. 회장님 늘 여러분 거다. 난 아무 돈도 안 가져갔다.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었죠, 저도. 근데 10%도 안 갖고 나는 월급에는 아무것도 안 가져간 것처럼 얘기를 해놨는데, 알고 봤더니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면 잘못됐다고 책망하고, 그래서 내가 회장님을 이제 만날 거예요, 조만간. 만나서 회장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회장님이 기도하면서 만든 데서 이렇게 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예? 책망을 해서 회장님 돌이켜야 되고, 무조건 잘 될 거다, 좋을 거다, 나올 거다, 그런다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정말로 자기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팬덤들과 그 가족들이 있어요. 진정한 팬덤들을 위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관계를 알아야 되고 맹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 변호사라는 사람이 2월 달에 편지를 왔다는데 왜 한 달 동안 우편 배달부가 무슨 국제 우편을 보냈어요? 여기 남미까지 편지가 간 거예요? 근데 왜 한 달이 훨씬 지난 시점에서야 공개를 하고 그래요? 그 날짜가 거짓말이라는 거죠. 두 번째, 3월 3일 날 편지가 왜 3월 15일에서 3월 15일 날 완성된다고 했는데 3월 14일 날 도달돼갖고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회장님의 좋은 면도 있고 창의적이고 이렇게 만든 건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나 진실하지 않았던 부분도 많이 있고 숨겼던 부분도 많고 투자 실패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중간에 제가 안타까운 게, 회장님이 이미 그 3월 3일자 그 계획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농수축산 위주로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수익을 현금으로 인출되지 줄이도록 하는 그런 방안이었어요. 실제로 그 지금 말한 방안대로 2020년부터 했더라면, 그리고 차근차근히 했더라면 이 아이템 해피캐시는 문제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돈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전체 매출 중에 우리가 말하는 쇼핑의 비중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10% 이하? 많아야 7%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요. 여기서도 이런 측면도 발전이 된 거예요. 그래요. 잠깐 여기서 엄윤상 변호사가 가장 큰 실수를 했다 그러면 3월 3일 날에 편지 받은 거를 그걸 왜 15일 내지 21개에 저기 회장님께서 중요한 정책 발표를 하겠다 해놓고 15일을 하루 앞둔 14일 날 와서 공개를 해버리면은 그럼 하루 만에 무슨 놈의 정책 발표라는 게 준비할 수 있겠냐, 이런 걸 쳐다보면은 사실상 짜고 치는 고추잡처럼 뭔가가 이렇게 앞뒤가 안 맞고 확인된 게 너무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여기서도 쫙 이렇게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 얘기 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들도 이제 문제 제기할 때 회사가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외부적인 요소, 내부적인 요소, 경영적인 요소
개인적인 요소 이거 진단을 해야 된다는 말을 하세요. 사실상 이렇게 하나도 진단이 안 된 상태에서 뭐 회장님 나오기만 하면 다 덮어져요. 그리고 지금도 중요하게 얘기할 때 하여튼 게 수익 나는 건 다 여기 뭐 SFD 여기 하나밖에 없는데 이런 얘기 쭉 하면서 또 나오는 거 봐봐요. 너무나 많은 돈을 갖다가 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쇼핑 비율이 10% 이상이 넘어가야지만이 그래도 되는데 10%도 안 돼요. 쇼핑 비율은 10%도 안 되고 7% 정도 수준밖에 안 됐다. 이런 것들이 너무 여기 말하 이 말은 또 역으로 돌려서 얘기하면은 여기 뭐야 여기 폰지 사기라고 이게 누명쓰기 딱 이렇게 좋게 질이 너무 미흡하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들어보겠습니다. 돈을 벌어야 나가는데 딱 깨놓고 지금 돈을 벌리는 회사라는 게 FDS밖에 없는 거예요. FDS도 50%는 시스템 50% 나눠주고 FDS만 가져갔던 거예요. 그걸 지금 사실은 나눠줬어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그 개인적으로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지금 나머지 계열사 중에 지금 당장 수익이 나는 게 거의 없는 거예요. 제주 본사마저도 수익이 팡팡팡 나야 되는데 수익이 안 나잖아요. 근데 이와 같은 개인적인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제주 본사 우리 가봤지만 거기 수익 날 만한 일이 있어요. 사업가도 없어요. 아니고 네. 그런데 혼자서 하다 보니 그냥 손혜원 씨 같은 분, 손혜진 같은 분이 와서 울고불고 하면 그냥 또 사주게 되는 거예요. 또 엄 변호사 같은 사람이 와서 또 하면 울고불고 하면 또 해주고 이러니 회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시더스라는 것을 잘했든 잘못했든 이게 우리가 기부원 족속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다면 이게 이 사업의 시작도 하나의 방법으로 했다면 중간 과정 나오는 과정도 역시나 하나의 과정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마냥 어느 순간에 회장이 방향을 잃고 실수를 많이 했어요. 예. 마치 하나님의 법대로 한다고 해놓고 아니에요. 중간에 남의 가서 다 이렇게 변질돼서 아주 관리를 잘해야 될 돈인데 그걸 마치 수익금처럼 막 써버리니까 네.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네? 그나마 하나님이 기회를 줘서 신탁을 해놓은 게 있고 또 그것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사업을 제가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비상상태이지 사업을 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수사를 지금 받아야 되고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지 무슨 사업을 해서 캐시를 돌리고 그거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먼저 안정되고 경찰, 법원을 통해서 또 세무서를 통해서 안전한 바운더리가 쳐지고 나면 그 바운더리를 기준점을 잡아서 각자가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지. 그리고 그 수익금을 선수금이나 여러분한테 출금이 가능한 것은 회장님이 지금 갖고 있는 현금 자산에서 받아서 네. 여기서 중요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법률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후에 사업을 해도 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런 얘기를 처음서부터 우리가 정말 내부적 요소를 막느라고 MBC에서부터 BDS 쪽 이걸 막는 일을 했고 네. 그리고 법률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다고 해서 대통령에게다 상소문도 보내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 파고들어 보니까 그 내부적 요소도 심각하고 그다음에 또 뭐냐면 경영적 요소도 개인적 요소도 심각하다 보니까 그런 걸 대통령까지 이제 보고해갖고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 영향을 줄 수 없으니까 그냥 저도 그냥 대통령 상소문을 보냈던 게 중앙지검에서부터 답변서가 왔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거든 이게 끝났는데 오늘도 이제 여기 들어보니까 또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짜 선수금이 여기 이렇게 뭐야 수익이 나서 여기 이렇게 뭐 돈 쓰는 것처럼 네. 조합원들이 들어온 돈 가지고 뭐 수입 나서 쓴 거 그치 막 써버렸다. 이래 큰 문제가 왔다. 이런 이야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여기 뭐 여기 시더스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건 점검하고 또 이걸 갖다 개선해야 될 내용들이 바로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 다 무시하고 무조건 회장님만 나오면 그러고 지금도 얘기할 때는 선수금을 회장님이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을 받아서 돌려주는 것을 먼저 선행해야 된다. 맞잖아요.
그 본인이 FDS로부터 가져갔던 이제 가지고 있는 돈이라든가 이런 거를 본인이 꺼내놓고 그래놓고 이제 팬덤들이라든가 여기에 진짜 일단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이걸 내주는 것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본인이 돈 내놓는다고 하는 얘기도 없고 또 이 사람들 회장님이라고 받아서 이거 돌리려고만 하고 움직일 뿐이지. 그 실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그렇게 팬덤들의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는 아예 아직도 진짜 그 어려움을 갖다 손톱만큼 또 이해하고 수용하고 배려하려고 하는 마음이 보이지 않는 게 참 안타깝잖아요. 자,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네. 돌려주는 방식을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그러니까 얘기입니다. 결국 회장님한테 돈을 달라고 해야 되는 거지 회장님이 이렇게 사업을 돌려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적어도 엄 변호사한테 돈이 어디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1회분을 돌려줘라. 그 다음에 프로모션한 돈은 어디 가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이걸 돌려줄 생각해야지. 다른 사업을 지금 벌릴 상황이 아니에요. 회장님이 제일 큰 그런 법률 리스크고 제일 큰 리스크예요. 세상에 무슨 회장님이 멈추면 사인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물론 초창기에 하신 분들은 회장님이 좋겠죠.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렇지만 대다수 지금 마지막에 들어온 분들은 피를 토하면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냉정하게 저희가 처리하기 위해서는 회장님이 수익금을 낼 수 있도록 숨겨놓은 자산들이 어디 있는지 회장님께서 냉정하게 나는 권면하려고 해요. 그걸 좀 돌려주셔야 되겠다고. 네. 어차피 이 부동산들은 빨리 자산 현금화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아마 그것도 전체 우리가 3조 원 중에 3조 원 중에 갖고 있는 제가 한 600억 그러면 왜요? 10%도 안 되고 한 2%, 5%도 안 되잖아요. 5%. 5, 6, 31, 5% 정도.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을 다 감안해서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느닷없이 가서 편지를 받아왔다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여러분 많이 할 필요가 없고요. 네. 또 요거 너무 중요한 우리 말이에요. 김정순 그러니까 위원장이 엄 변호사가 이런 와가지고서 분들을 14일 날 잠깐만요. 네. 엄 변호사가 14일 날 나와서 뭐 회장님의 신 마케팅이 나왔고 전략이 나왔다. 운영 계획서 이거 발표한 거 그거를 갖다 엄 변호사가 편지 받아왔다고 해서 흔들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런 쇼맨십에다가 저기 이용당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인데 내일 부천 부대위원회에서는 이런 행동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뭐 4시인지 5시에 그래서 거기다가 뭐 저기 플랫폼장들 방을 만들어서 저기 빨리 이게 줄 서라고 줄 세우는 것처럼 그래갖고 뭐 벌써 200명이 뭐 넘었니 어쩌니 이런 것까지도 다 돌아다니고 이런 걸 봤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절대 오늘 저녁에 우리 팬덤 여러분 그리고 또 저기 플랫폼장 여러분 진짜 이 변호사님이 얘기하는 거 하고 진짜 이걸 자세히 들어보고 또 들어보고 또 들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얘기했는데 이 자료도 올려놓을 테니까 이 자료도 뽑아가지고 보시면서 또 방송 보시면서 체크를 해보세요. 그래서 실제는 여러분들 자산을 여러분들이 지킬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오늘 저녁에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거니까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계속 또 들어보시죠. 뭐. 네. 네. 나요? 그렇게 믿을 만한 분이신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저한테 항의하는 요지가 변호사인데 조금만 다시 왜 업무를 들어볼게요. 네. 해야 되는 것이 해야 되겠다고. 어차피 이 부동산들은 빨리 자산 현금화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아마 그것도 전체 우리가 3조 원 중에 3조 원 중에 갖고 있는 제가 한 600억 그러면 왜요? 10%도 안 되고 5%. 한 2%, 5%도 안 되잖아요. 5%.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을 다 감안해서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느닷없이 가서 편지를 받아왔다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여러분 많이 할 필요가 없고요. 또 부천에 우리 김정순 위원장이 이런 분들 여러분 그렇게 신뢰가 가시나요? 그렇게 믿을 만한 분이신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저한테 항의하는 요지가 변호사인데 왜 업무를 넘어서냐는데, 아니 저는 회장님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변호사기도 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변리사 세무사 자격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걸 맡긴 거예요. 그럼 맡긴 분은 회장인데 내가 안 맡았는데 했겠어요? 그러니까 왜 법률 업무만 하라는데, 저는 법률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 법인 업무와 개인 업무를 하고 있어요. 다만 회장인 개인에 대해서만 LKB하고 지평해서 하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보석은 대륙 아주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역할을 나눠서 하고 있는 거고, 신탁에서 비대해서 소리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좀 있으면 제가 수탁위원을 통해서 공적으로 지금 진행할 거니까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난리친다고 해서 되지 않을 거고, 부천에 그것도 자산이 될 건데 거기를 빨리 비켜주셔야 되고, 안 비켜주면 저희가 그 법률적으로 처리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 문제를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기도하고, 특별히 회장님의 마음을 어떻게 사람들이 바꿀 수 있겠어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건 영의 일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잠깐 한번 여러분 엄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여기 잠깐 지나갔는데 네. 부천 비대위도 빨리 비워줘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부천 비대위도 빨리 비워줘라. 안 비워주면 법률적으로 다 이렇게 하겠다는데. 그랬죠. 예, 그런데 지금도 그런 상태에서 부천서부터 이거 시작을 해서 한다. 그 앞에 조금만 앞등이다 한번 보시던가요. 예. 믿겨주면 저희가 그 법률적으로 처리할 겁니다. 요 얘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 문제를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기도하고, 특별히 회장님의 마음을 어떻게 사람들이 바꿀 수 있겠어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건 영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엄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 사람도 그거라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일이라도 해야지. 근데 그것만으로 여러분 그냥 하시면 되고, 회장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회장님의 마음은 이 밤에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회장님에게 마치 야곱처럼, 사기꾼 야곱이라 그러거든요. 형님을 속이고 사기꾼 야곱 같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잖아요.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바로 회장님도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상한 회장이 속인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사람마다 다 속이는 성향이 있죠. 다 그렇게 또 착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회장님이 돌이키도록 기도해야 되고, 가맹점 부분도 사실은 저는 그 가맹점까지 아직까지 제가 완벽하게 그런 지위를 갖고 있지는 못해요. 다만 이제 이 신탁 자산이 하고 나면 가맹점 부분을 어떻게 될지 그 이쪽에 전문가 우리 그 본부장님들 기존에 했던 부분을 제가 아까 그 말씀 먼저 드려야겠네. 이 그 신설 법인에는 기존에 했던 우리 본부장님을 그대로 다시 그대로 임명할 겁니다. 그대로 임명을 해서 그분들하고 논의를 거칠 거예요. 논의를 거쳐서 자 가맹점은 어떻게 할지 아이디어를 내라고 할 것이고, 또 그 선수금은 어떻게 될지 이 최선을 방향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외부의 컨설팅을 한번 제가 넣으려고 해요. 저희끼리 주먹구구를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한테 이렇게 많은 회원들이 있고 이 정도 자산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회생방이 좋을지도 전문가의 컨설팅도 하나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 받아서 지금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이제 돼가고 있는데 망하지 않고 돌이켜서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렇게 전쟁판에 뭘 할 수 있겠어요? 뭔 얘기를 하면 오늘 가서 손혜진 씨가 뭘 얘기하고 김종성 씨가 뭘 얘기하고 이래갖고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회장님을 제가 한번 만나서 단판을 적고, 회장님 먼저 정신을 딱 차려야 되는 거예요. 딱 차린 후에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의 내용을 갖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참 이번에 그 사건도 회장의 감춰진 부분에 하나가 드러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을 뭐 책망보다도 어쨌든 회장님이 그런 것들을 다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과정을 알고 그냥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다 우리 또 엄변사는 엄변사 나름대로 그래서 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손혜진도 그렇고 다 하는 거지만 뭘 내용을 모르고 이전처럼 하다 보니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분들을 책망하지 마시고 근데 뭐 그분이 또 하는 걸 또 뭐 내가 하지 말라고 하기도 그래요. 그냥 자기 할 일을 자기가 해야죠 뭐. 그래서 회장님을 정신을 여러분 딱 잡도록 해야 돼요. 뭐 손혜진, 김종성, 뭐 엄벼 다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페이드 아웃. 의미도 없고요. 그분들이. 예. 뭐 그쪽에서 뭐 고소를 하든 말든 그걸 하는 거죠. 고소가 무서우면 내가 불법적으로 하겠어요. 법률적인 건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한번 기적을 만들어내야 돼요. 모든 사건에 성공한 예가 없어요. 그러나 이걸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이 아무리 급해도 당장 할 수가 없고 저도 그게 할 만한 권한이 지금 아직까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 주시고 그렇지만 절대 절망하지 마시라는 거고요. 다만 냉정하게 사실관계는 다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마무리 내가 됩니다. 이런 전 자산이 들어가 있는 건데 눈 감고 어떻게 달릴 수 있겠어요. 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회장님의 좋은 점, 회장님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돼 있고 실수는 무엇이고 이걸 다 알아야지 문제를 풀죠. 예? 무조건 회장님 사인했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그래 되겠냐고요. 사인만 하면 여러분 내가 사인 받아올까요? 오늘 다 주기로 했다. 그럼 돈이 여러분한테 돈이 가나요? 여러분 원금 전체로 회장님 그 편지는 수도 없이 있는데 회장님이 사인해서 아마 석 달 전부터 여러분 다 돌려준다고 얘기했어요. 돈이 돌려주던가요? 그 사인이?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다시 우리가 한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산을 갖고 있는 거고 회장님한테 돈을 받으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회장님 돈을 이제 내셔야 된다고. 이미 그렇게 숨겨서 될 일이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회장님 이걸 주시고 여러분 말한 것처럼 제가 신탁 받았지만 특허구도 이미 다 했지만 회장님이 그냥 이쪽 다 하셔야 됩니다. 네? 개인적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셔야 되고요. 하여튼 저도 여기 왜 왔는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겠죠. 제가 이거 오려고 온 것도 아니고 또 어느 변호사가 가서 신탁해달라 한다고 신탁이 되겠어요? 예, 그 같은 사정을 하시고 그래서 오늘 특별히 더 혼란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혈 찬양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나도 지금 쭉 들으면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정말 누군가가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지금 여기에 꼬여 있는 걸 풀려면은 진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회장님도 참 진짜 이렇게 회개하고 또 돌이켜야 이제 마음이 돌이켜야 되고 또 여러 군데서 이제 일하고 있는 분들이 사실적으로 다 사실관계 확인을 안 하고 일을 하니까 본인들은 열심히 잘해보려고 하지만은 사실관계 확인 안 했지 법률관계가 저기 확인 안 했지 이러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은 혼란을 가져다 오면서 더 어려움을 가중해 왔다. 오늘 이거 들은 거 보면서 진짜 답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걸 얼마만큼 들을 기가 있고 채권해서 할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참 자기 재산을 지키기도 하고 못 지키기도 하는 이런 것이 향방이 왔다 갔다 할 거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우리 방송도 마찬가지고 또 이성희 변호사 지금 방송한 내용을 이해가 잘 안 가면 잠깐 여러 번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저희가 볼 때는 정답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 부천 팬덤 비대위원회에서 뭐 내일 행사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언변이 그 정책 발표한 거 있잖아요. 네. 예, 아주 쉽게 표현하면 네. 말짱 헛소리다. 네. 예, 그건 인정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네. 그거를 팬덤 여러분들은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거기에 이의를 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이의 걸 수도 없고 왜냐하면 이미 법적으로 네. 다 권한도 인양이 돼 있다는 거를 네. 예,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예, 이렇게 잘 알려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네. 또 가스라이팅이 당해서 또 안 그렇다. 뭐 저기서 KTN 한국방송이 요즘 이상한 방송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KTN 한국방송은 KBS보다 더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제가 절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잘못된 방송을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지 예, 마시고. 그래서 KTN 방송은 네. 제가 증명합니다. 네. 정확하게.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예. 제가 댓글 다는 것도 몇 번씩 고민하고 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 하나 다루면 또 그것도 또 싸움이 일어나니까. 네. 자, 아무튼 뭐 저희 방송 일단 믿고 따라오시고 네. 그 엄 변호사가 발표했던 정책 발표는 말짱 헛소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히 말씀드리면서 네, 그리고 또 내일 우왕좌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가장 멋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네. 이 전장판에 뭐 할 수 있겠냐. 네. 또 이 얘기하고 부천역의 본부도 이제 다 내놓으셔야 됩니다. 이래. 안 내놓으면 법률적으로 한다 이런 얘기하고 네. 그다음에 또 여기에 소래진 씨, 김종성 씨, 언변 다 이 사람들도 참 내용을 모르고 자기들은 열심히 했지만은 이 사람들 다 사라질 사람들이다. 지나가는 네. 사람들이다. 네, 지나갈 그 영어로 사람들이다. 페이드 아웃입니다. 네, 다 지나갈 사람들이다. 자, 이렇게 너무 늦은 얘기했던 시간이니까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네. 아, 팬덤 여러분 늦은 시간인데 네. 또 이게 또 편집도 좀 해야 돼요 지금. 네. 예, 그러니까 좀 늦은 시간 올라갈 텐데 네. 보시고 네.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네. 신설 법인으로 해서 회생은 분명히 되는 것이니까 네. 그렇게 하시고 중요한 것은 이상헌 회장이 회계를 해서 네. 다윗처럼 다시 인정을 받을 수 있잖아요. 네. 회계를 하지 않으면 인정 받을 수가 없어요. 네. 예, 그 정도라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문TV 최종열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꿈 꾸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